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효정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여러 가지 어지럼과 어지럼 중에 하나인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지럽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머리가 멍하고 뿌옇고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럴 때도 어지럽다고 할 수 있죠. 또 몸을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막 비틀비틀 할 때도 어지러운 것이고요. 또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아주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귀는 흔히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귀에는 우리 머리의 움직임,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얼마큼 움직였는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있는데요. 그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몸을 균형을 잘 못 잡는 것이 어지러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잡을 때는 세 가지 감각이 필요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세 가지 감각은 일단 귀에서 하는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감각이고요. 또 시각이 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이 수직인지 수평인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도 있거든요. 내 몸의 자세가 지금 어떤지, 발이 얼마나 나가 있고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채성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귀에서 오는 전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다 잘 되면서 그 세 가지 감각을 머리에서 종합을 잘 해줘야 합니다. 내가 신체의 반응을 바로 반사적으로 해줘야지만 균형 감각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에서 하는 일은 한 가지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나의 균형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내 시각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여서 균형을 다 잘 잡게 하고 또 내가 시력이 좀 떨어지면 전정 감각이나 이 몸의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을 더 높여줍니다. 또 어지럽지 않으려면 신체의 자율신경 반응도 잘 되어야 하는데요. 몸의 활동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 혈압이나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되고 몸의 반사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지럼병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어지럼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원인 질환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지럼을 보는 의사를 만나서 저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상이 어떻게 어지러운지에 따라서 원인 질환이 달라지고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검사가 달라지고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도 사실 어지럽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병이라고 할 수 없는 어지럼이겠죠. 하지만 귀에 문제가 있어서 전정기 질환이 어지러워서 어지러울 때는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오고요. 땅으로 꺼지거나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다든지 가만히 있을 때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난청 같은 청각 증상이 같이 오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빙글빙글 돌게 되면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게 되고 또 동반되는 증상으로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그럴 때 혈압을 재보면 막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혈압도 높게 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럼은 증상도 다양하고 질환도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저는 귀 전문의이기 때문에 또 귀에서 오는 어지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귀에서 오는 어지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오는 어지럼은 매우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귀에서도. 근데 그중에서 3대 질환이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흔한 어지럼이 있는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인데요. 눕거나 누워서 돌아 누울 때 자다가 일어날 때 빙글빙글 도는 특징적인 자세와 관련된 어지럼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흔한 것은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 30분에서 3시간 정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 계속 옵니다. 뭘 못하겠죠. 이거는 자세와는 관련이 없고 대신에 난청이 있거나 이명 같은 청각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가장 세 번째, 3대 질환 중 세 번째는 전정신경염이라고 해서 한쪽 귀에 전정신경 기능, 귀의 균형 잡는 기능이 양쪽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양쪽 균형 잡는 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불균형이 되면서 나오는 어지럼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2, 3일 이상 며칠 동안 계속 빙빙 도는 어지럼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세 유지하기가 힘들고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있으면 메스꺼리고 토하는 증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지럼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선은 어떻게 어지러우신지 증상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지러운지 자세히 증상을 물어본 뒤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전신 상태에 대한 검사를 혈압 같은 자율신경 기능도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도 기본적인 것들은 하게 되고요. 물론 귀에 대한 신체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는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귀의 균형 잡는 기능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눈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서 귀의 균형 잡는 기능을 관찰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 자극에 대해서 근육 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도 하고 수평이나 수직을 잘 맞추는지 보는 검사도 하고 또 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감각, 시각이나 체성 감각을 같이 종합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보는 자세 검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걷는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큰 어지럼 질환 중에서 전정신경염은 귀에서 오는 어지럼병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으로 한쪽 귀의 균형 잡는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돼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계속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이렇게 한 오른쪽을 이만큼 돌렸을 때 이쪽 귀는 정상이고 이쪽 귀의 균형 잡는 기능이 안 되면 이쪽 귀는 이만큼 돌았다고 머리에 이야기해주고 이쪽 귀는 나는 안 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리에서는 도대체 어느 귀의 반응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러운 반응이 나오게 되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만큼 돌았구나를 생각을 해야만 자세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있게 되기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상태에서는 내 소화기가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식으로 반사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스꺼리고 토하는 증상이 따라오게 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런 어떤 자율신경 반응으로 인해서 식은땀도 나고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높게 재지고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럼이 없어지면 다 같이 없어지는 부수적인 증상입니다. 실제 어지럼 때문에 오셨는데 내시경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지럼을 잡으시면 그런 구역구토 같은 증상이 다 사라집니다. 치료는 급성기에는 너무 어지럽고 메스꺼리기도 하고 괴롭기 때문에 증상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약을 쓰면 며칠 안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증상이 가라앉게 되면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전정재활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전정재활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균형을 잡는데 귀에 있는 전정 감각뿐만이 아니라 시각이나 체성 감각 그리고 귀의 한쪽의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대쪽이 남아있고 또 떨어진 쪽에도 남아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균형 잡는 감각을 모두 다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정재활 운동치료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어떤 기능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 전정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고개를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방법, 내가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서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되면 평상시에 하는 것으로서는 저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공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내 몸도 움직이고 시각도 움직이고 고개도 자꾸 움직이게 되면서 나의 균형을 자꾸 맞추는 운동을 하시면
나의 남아있는 감각신경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전정신경염에 의한 어지럼은 충분히 금방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을 치료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지럼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면 편할 수 있지만 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기 때문에 나의 남아있는 감각을 이용하는 훈련이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최소화하시고 전정 재활 운동으로써 나의 남아있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사실 매우 다양하고 원인을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한쪽의 균형 잡는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을 전정신경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해서 균형 잡는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정신경염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기가 힘든 것은 실제 검사로서 전정신경의 부분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떨어졌는가를 찾는 것은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은 다른 전정신경염 이외에 큰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고 전정신경염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당한 알려져 있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정신경염 이외에 이석증과 메니에르 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